오늘의 칭송 직원 김수달 씨에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저번 라이브 때 우리 고객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그 주제, 오늘의 주제는 항공사 직원에게 칭송 레터와 불만 레터란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시라면 누구든지 불만이나 칭송 레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상직이나 승무원들은 불만이나 칭송 레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칭송이나 불만 레터를 어디다가 쓰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는 그 종이로 된 레터를 카운터 앞에다가 직접 비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치하는 레터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말씀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의 말씀란을 운영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비용 항공사의 컨셉에 맞춰서 고객의 말씀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요. 칭송 레터에 타겟이 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타겟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그 팀 전체에 내려온 타겟이라고 봐야 돼서 타겟에 못 맞추면 우리 팀의 점수를 낮게 받는 거라서 팀장님이 싫어하시겠죠. 근데 사실 팀장님이 싫어하시면 그게 나한테까지 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타겟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에 오시면 특정 손님하고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약간 스몰톡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린 다음에 뭐 손님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써주십사 하면서 레터를 직접 내미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그걸 기억했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칭송 레터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해드려도 칭송 레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어색하지만 일부러 좀 친절하게 하고 레터를 내밀어서 받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항공사 직원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항공사 사내 게시판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손님들도 기분 좋게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걸 내미는 순간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부적으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 수치가 사실 칭송밖에는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칭송 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공항이나 비행기를 탔는데 특정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칭송 레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송 레터를 적어주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요. 여러분이 이용하신 날짜랑 항공 편명, 그리고 직원의 이름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칭송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언제 탑승을 했는지 조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저는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디 가는 비행기를 이용한 누구입니다. 그때 어디 카운터에 있었던 누구 직원을 칭송하려고 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더 직원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송 레터를 받으면 그 칭송 레터에도 등급이 있어요. 뭐 그냥 보통이다 이러면 굿이라는 등급이 붙고 진짜 잘했다 그럼 엑설런트 이런 등급을 받는 그 칭송 레터에도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터를 써주실 때 좀 그냥 좀 짧게 그냥 별거 아닌 보편적인 일처럼 뭐 언제 봤던 누구 직원이 너무 친절하셔서 레터를 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그냥 굿 정도의 단계가 떨어져요. 이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직원한테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써주시면 직원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칭송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칭송을 올려주시면 그걸 본사에 있는 고객 만족팀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된 칭송 레터를 지점으로 해당 지점으로 뿌려줍니다. 우리 지점의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너 칭송 들어왔어. 축하해. 이러이러한 일로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와,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쉬는 날이어도, 빨리 회사 가고 싶다. 칭찬받으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가면, 저희가 아침마다 카운터 오픈하기 전에 브리핑을 해요. 그럼 그 브리핑 할 때 이제 그날 카운터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오늘 항공기의 특이사항이나, 오늘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읊어주시는데,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그럼 오늘 칭송 들어온 직원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의 칭송 직원 김수달 씨 해서 와 이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칭송을 직접 읽거나 아니면 담당자 차장님이 읽어주시고 우리 수다 씨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서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도 칭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고 와 하면 되게 어깨가 으쓱으쓱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오다 가다 만나는 직원들마다 다 얘기를 하십니다. 너 칭송받았다면서? 축하해. 뭐 이렇게 하시거나 기분도 좋고 회사에서도 약간 일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약간 평판이 좋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상사가 항상 저를 지켜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상사분이 카운터에서 계속 보지 않는 이상 그 직원에 대한 평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칭송 레터가 들어오면 상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평소에 보니까 수달 걔가 좀 싹싹하고 친절한 것 같았어. 그렇게 태도가 좋으니까 이런 칭송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인사 고과에도 반영되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 불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진급을 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받았던 칭송과 또 저의 동료가 받았던 기억에 남는 칭송 레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칭송이 엑설런트 사례로 채택이 돼서 우리 회사 사보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런 레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칭송이 사보에 소개가 되면서 제가 사보에 표지 모델도 하게 됐었던 그런 되게 좋은 기회를 줬던 그런 칭송 레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되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도착하는 손님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나이가 많으신 손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분을 마중 나와야 되는 가족분께서 무슨 일이 생겨서 좀 더 늦게 오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를 혼자 대합실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마침 제가 그때 쉬는 시간이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손님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커피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무실에서 타다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중에 지각을 하신 아드님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또 그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셨대요. 저 아가씨가 나랑 잘 놀아줘가지고 너 오는 동안에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아드님께서 레터를 써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레터를 거의 A4 용지 한 장의 분량이 나올 만큼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글도 너무 잘 써주셔서 좀 사실 별거 아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글을 잘 써주셔서 읽었을 때 더 좀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칭송 사례는 제가 아니라 저의 동료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엑설런트 등급을 맡기도 했고 전국에 있는 지점 직원들에게 또 칭송 대표 사례로 소개도 된 적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모 공항 직원인데요. 수속을 하다가 손님이 오셨는데 아기를 안고 오셨는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은 거예요. 근데 그 수속해주던 직원분께서 이제 산유를 갔다가 나오신 아기가 있는 손님이어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자리도 앞자리로 배정을 해드리고 또 짐도 빨리 나오게 처리를 해드리면서 아기가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내리자마자 최대한 빨리 내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직원분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제 본인도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가 아프고 그분이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셔가지고 그 직원분도 이제 그 어머님이랑 같이 울고 진심으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레터를 써주셨는데 그분도
얼마나 그게 고맙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레터를 길게 써주셨어요. 이래저래서 그분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그래서 뭐 지금은 아기는 괜찮지만 이제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레터를 쓴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이 들어오면서 그게 아시아나항공 전 지점에 공지가 됐고, 그 직원의 그런 감동적인 칭송 사례가 모범 사례로 채택이 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불만 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직원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불만 레터는 안 적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니면 직원이 업무 미숙 때문에 불편하셨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만 레터를 받으면 정말 정말 직원으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봐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불만 레터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데요. 일단 불만 레터가 접수가 되면 칭송 레터랑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으로 내리고 지점에서 저한테 전달이 되고 이제 저의 경위를 들어본 다음에 직원의 입장에서 경위서를 받아서 본 다음에 누구의 잘잘못인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니라 직원 본인이 아니라 그 우리 담당자분께서 손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내고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일단 불만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가 와서 너 이 손님 기억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만을 쓰실 것 같은 손님들은 대부분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카운터에서 약간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나랑 약간 무슨 악유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에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사무실에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경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좀 힘든 점이 뭐냐면 우리 항공 업무의 특성상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레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막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래서 시스템을 열어서 그 손님을 몇 시 몇 분에 수속했고 내가 뭐를 했고 이걸 최대한 기억을 살려내서 몇 시 몇 분에 손님을 수속함. 뭐 손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으나 뭐 거절함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억을 살려내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위서 작성하는데도 한 번 쓰고 윗분에게 컨펌 맞고 안 된다면 또 다시 쓰고 또 컨펌 맞고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위서가 올라가면 그걸 보고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담당자분이 손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손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 하면 또 그걸 끊고 또 직원한테 얘기해서 또 확인하고 또 전화해서 얘기해보고 또 아니면 또 끊고 또 직원한테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나쁜 건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계속 연락 오고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레터가 들어오면 엄청 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칭송 레터 받으면 칭찬해 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만 레터를 받아도 그 브리핑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모두의 앞에서 이제 내가 받은 불만을 읽어주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받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은연중에 쟤는 일을 잘 못하는구나, 레터를 받는구나 이렇게 또 그 인식이 심어져서 업무를 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때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되면 자꾸 사고 치면 더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저는 그때 한 번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아, 나 진짜 불만 안 받도록 진짜 조심해야겠다 라고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원의 태도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는 불만 레터라면 우리 관리자나 뭐 교육 담당자분이 손님께 통화를 해서 뭐 재교육을 하겠다, 죄송하다 하기도 하고 또 손님이 직원의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신다 이러면 직원이 사과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요. 만약에 손님이 우리 직원으로 인해서 뭔가 물리적인 피해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손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마일리지를
뭐 돈을 보상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줘라 라고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고를 담당자랑 진행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래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정도로 마무리됐다 라고 최종적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면 막 한 달, 두 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한두 달 동안에는 계속 연락이 오고 막 계속 좀 스트레스를 받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불만을 몇 번 받아봤는데, 제가 불만을 받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꿈에도 불만 관련된 꿈을 꾸고 전화 올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점이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만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방지를 해야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불만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손님이 있잖아요. 혹은 쓰겠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게이트까지 찾아가가지고, 아, 손님 아까 전에 이랬는데 마음 푸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쫓아가서 쓰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마음을 풀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너무 마음에 걸리면은 이제 손님이 도착하실 시간대에 맞춰서 전화를 드린다거나, 손님 저 아까 인천에서 수속한 직원인데 너무 죄송했다, 이제 마음 푸시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메일을 쓴다든지, 이 정도까지. 이거 좀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받아서 마음고생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 그걸 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이제 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사과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받았던 불만 레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공사 직원에게 있어서 불만 레터와 칭송 레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